문자의 탄생과 통신수단의 변화.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이나 정보가 오가는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문자가 없던 시절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몸짓이나 간단한 소리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음성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은 들리는 순간 사라지고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굴벽에 그림을 그려 사냥 이야기나 중요한 정보를 남겼지요. 마치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긴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자가 탄생합니다. 문자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내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자가 생긴 뒤 통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대에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위험하다 같은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직접 달리거나 말을 타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에게 편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중요한 소식을 비둘기에 맡길 수 있을까요? 이처럼 과거의 통신은 느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자와 과학기술이 만나면서 통신은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보입니다. 전보는 문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며칠이 걸리던 소식이 거의 즉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1861년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당선 소식이 서부에까지 전달되는 데는 8일이 걸렸지만 5년 뒤에는 그의 암살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가 발명되면서 사람의 목소리까지 전기 신호로 바꿔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 자체가 멀리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조지프 헨리가는 전선을 통해 암호화된 전기자극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용적인 장치의 구조까지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화가였던 모스가 헨리의 연구 결과를 가로채서 특허 등록을 했고 전신의 성공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스가 개발한 전신은 문자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전선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1895년 마르코니가 처음으로 무선 신호를 성공적으로 전송하면서 무선 통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선 통신이 등장하자 전선 없이도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우리는 다시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채팅, SNS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글자를 쓰고 읽습니다. 이 모습 어딘가 낯설지 않지 않나요? 소리로 시작해 그림과 문자로 기록하고 다시 문자로 소통하는 지금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 인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시 문자로 돌아온 걸까? 아마도 문자는 생각을 가장 정확하고 또 오래 남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짧은 글도 수천 년 이어진 통신의 역사 속 한 장면이 아닐까?